네, 안녕하세요. 한재용 파트너입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를 시작으로 게임 업종 정말 2021년을 주도했다고 봐도 되는 업종인데요. 게임 업종도 이 메타버스랑 그리고 NFT 이런 거를 뒤에 업고 큰 상승세를 보였었죠. 근데 최근에는 하락세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이런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크래프톤 등등 이렇게 큰 관심을 가졌던 업종이다 보니까 많이 물려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이 영상 잘 시청하셔서 게임 업종들 투자 전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 업종은 2021년 하반기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하락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왼쪽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 한 달간 주가 하락률을 비교한 그런 자료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크래프톤은 20% 넘게, 그리고 W게임즈,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등 대형 게임주들이 정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가가. 중소형 게임주들은 말 안 해도 뻔한 결과겠죠. 이렇게 게임 업종이 하락세를 보인 중요한 사건이 지난 12월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 자료, 게임이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등급 취소 목록인데요. 여기서 이 12월 23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게임위에서 등급 취소를 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무한돌파 삼국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 P2E 게임입니다. P2E는 플레이 투 earn의 약자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류의 게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국내 최초 P2E 게임의 등급이 취소되다 보니까 이 NFT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게임주들의 주가도 당연하게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게임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얻어가려면 이 P2E 게임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P2E 게임의 등급 취소가 하락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P2E 게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위메이드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위메이드의 P2E 게임인 미르포의 이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게임의 재화와 그리고 위믹스입니다. 즉 게임의 재화를 이렇게 가상화폐로 교환을 하고 그 가상화폐를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이렇게 현금화하는 이 구조를 P2E 게임의 구조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참 매력적인 얘기죠. 근데 문제점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이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 자료는 1월 18일 기준의 위믹스의 일봉인데 참 변동성을 이렇게 엄청나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가격의 변동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게임에 대한 수요 역시 같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예요.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작아지는데 과연 그 게임의 매력이 여전할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가지셔야 됩니다. 자, 가상화폐도 결국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 가상화폐에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P2E 게임이 등장하면서 많은 게임사들이 진출을 선언했고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유저들의 목적은 뭘까요? 유저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돈을 얻는 거겠죠? 이 유저들은 게임 내에서 번 재화를 바탕으로 확보한 가상화폐를 돈으로 바꾸면 그만인 그런 유저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수의 유저가 현금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 이는 시장의 공급량만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상화폐는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구간에서 형성을 하면서 가격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즉, 이 가상화폐는 지금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측의 자료도 보시면 이런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측의 자료는 SLP 코인 가격의 추이입니다. 이 코인은 P2E 게임의 원조격인 엑시 인피니티에서 사용되던 코인인데요.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우하향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즉, 현재 이 P2E 게임이랑 연관된 코인들의 가격은 이 수요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현금화하려는 매도 압력에 꾸준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시대는 참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아직까지 P2E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에 나중에는 승인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P2E 산업에 진출을 한다는 것이 게임 기업들에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게임사가 이미 진출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게임 산업은 이제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 바로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게임의 본질은 당연히 재미겠죠.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좌측 자료인 게임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 게임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지면서 더욱더 성장한 그런 산업입니다. 앞으로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전을 거듭할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2E라는 게임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을 때 이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이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야겠죠. 당연히 늘어나면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 또 새로운 이용자 유입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용자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게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새로운 이용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입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순환 모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게임은 막연하게 P2E 산업 진출만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의 본질인 바로 이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왼쪽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모든 게임 기업들이 이 토큰 기반의 P2E 게임에 이렇게 산업에 진출을 한다고 계획을 많이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는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지적재산권인 이 IP입니다. 지적재산권인 바로 이 IP가 그 옥석 가리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건데 왜냐면 이 디즈니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디즈니가 이렇게 유독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자체 IP, 지적재산권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 IP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게임 등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또 유명한 IP를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미키마우스 같은 유명한 IP를 활용을 하게 되면 신작 게임을 출시했을 때 흥행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IP, 지적재산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의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 IP 그리고 매출 다각화예요. 먼저 자체 IP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내용을 조금 다뤘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게임 산업도 이렇게 PC, 모바일, 콘솔, 아케이드 등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IP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산업에 진출하기 다 용이할 겁니다. IP를 하나 보유하고 있으면 PC에도 진출할 수 있고 모바일, 콘솔, 아케이드 다 진출하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IP를 보유한 기업을 골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의 자료는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가 중단되었다는 공지, 그리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소식, 이에 대한 자료인데요.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게임 산업이지만 지금 당장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중국 진출은 어렵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P2E 게임 정식 승인이 안 되지, 참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국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내 리스크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해외 매출이 다각화된 그런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 후보군들은 어느 정도 추려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와서 코인의 생태계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NFT 시장 분기 거래액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임과 관련된 이 회색, 게임과 관련된 NFT 거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P2E 게임은 승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에요. P2E 게임의 성장성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말해야 입만 아프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게임 산업이 P2E 게임을 기반으로 성장성을 더 가져간다, 이 사실이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요를 늘린다는 말은 곧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 동네 마트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면 당연히 게임을 해서 가상화폐를 마련을 하겠죠. 이런 것처럼 가상화폐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생태계 확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상화폐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 가상화폐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는 게임 유저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요소니까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에 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의 생태계 확장도 한 번쯤 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메이드, 컴투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등 물려서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게임 산업의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더욱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고성장을 보일 게임 산업 내에서도 가장 큰 경쟁력을 가져가는 기업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번호로 투자놀이 또는 한재웅이라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알아가면서 확실한 투자 전략 고민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